안녕하십니까. 1초의 승부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6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그 옵션 만기일인데 그 변동성이 거의 없었죠.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날을 보면은 그 선물 기준으로 2, 3포인트 정도의 변동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1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좀 따분한 그런 하루였는데, 이 종목별로 보면은 중소형 개별주를 주축으로 그 화려한 좀 그 종목 장세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그 돈을 버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철저히 되는 주식만 되죠. 다시 말해서 오늘 그 조선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었는데, 해운주, 조선주, 철강, 화학 이러한 중국 관련주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은 워낙 강세주인 제지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료, 목재, 비금속 광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건자재, 이러한 업종들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력만 있으면은 장을 타다 것이 아니라 실력만 있으면은 장세와 무관하게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이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고 향후 그 장세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경기를 들 수가 있겠죠. 경기. 우리나라 경기 흐름 보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009년도에 또 강한 상승 추세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따분한 그런 양상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그대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 동행지수를 한번 보면은 2009년도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나서 계속해서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죠. 박스권 양상. 그래서 우리 종합지수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종합지수도 2009년도에서 2010년 그 상반기까지 강세를 보이고 나서는 그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따분한 양상이 한동안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 근처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형 개별주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도 상승 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행지수 보시면은 그 3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0.1에서 마이너스 0.3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 100으로 0.4p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것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고, 그리고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었죠. 이 여파가 6월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7월 달부터는 다시 경기가 상승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종합지수의 경우에도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행지수를 보면은 선행지수의 경우에도 9월 달에 가파른 상승 후 급락하고 나서 지금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행지수에 비해서는 이 흐름이 조금 상방적으로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약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앞으로의 그 경기 동향은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만 사실 그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동행지수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선행지수의 경우에는 미래의 경기 동향, 장차 일어날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9월에 아직 2009년도에 급상승 후 지금 박스권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형태가 이 100 근처에 지금 멈추고 있죠. 멈추고 있는데 올 7월 달부터 만약에 방향을 위쪽으로 턴다라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장세가 좀 이렇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조금 이렇게 예전보다는 낙관적인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세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경기 동향을 먼저 봐야 되겠죠. 경기 동향. 경기가 좋아지면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그에 걸맞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 흐름을 보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막 1, 20배, 30배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99년도에 그때 IT 바람이 불 때 뭐 많게는 뭐 100배까지 막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 대세 상승기에 대중국 관련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100배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현대미포조선, 현대중호 등등 이러한 종목들도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지수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은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예상 이후의 시세가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종합지수가 그 박스권 내에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알게 모르게 시장의 에너지가 한 군데로 영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접이 되면은 그 다음에 분출하겠죠. 시세의 원리는 응집과 확산이 반복인 확산이 반복. 한데 모이면 또 이게 그것이 분출하게 되죠. 분출하게 되면 또 모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구조를 보면은 상승 후 조정이 들어올 때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기간 조정을 거쳐야 에너지를 비축해야 시세를 낼 수가 있는데 이번 장세의 흐름을 보면은 뒤에 여기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이게 수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현재의 시장 위치를 보면은 이때가 지금 1999년도 IT 바람이 불 때죠. 그때 가파른 상승을 보인 후 이 무슨 패턴이죠? 삼각 수렴 패턴이죠. 삼각 수렴 패턴.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집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 이 삼각 수렴 패턴 보면은 최소 목표치가 여기 이거. 이 폭만큼은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폭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2005년도까지는 매수를 했어요. 2005년도까지는 매수를 했지만 2006년도, 7년도,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3년 동안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 규모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사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떠난다면은 이게 수렴해서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겠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현재 주식을 팔지 않고 바톤을 기관들이 만약에 받는다라면은 다시 여기서 한 차례 시세가 분출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 지금 삼각 수렴 패턴 이후에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이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항상 변곡점 자리에서는 패턴을 만들든 추세를 만들든 박스를 만들든 어떤 형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변곡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변곡점이 변곡점. 그러면 이 변곡을 만들기 전까지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하고 2005년도 이 구간에서도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다소 보수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2006년 약 1년간의 박스 형태의 박스를 보인 후 2007년도에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는 2006년도부터는 외국이 3년 동안 외국인들이 주식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30조 넘게, 1년에 30조 넘게 공격적으로 매집을 합니다. 이 구간은 지금 매집구간이에요, 매집구간. 거대한 매집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는 그런 기간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이 수치를 보시면은 연도별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2006년도부터 3년 동안 2006년도에 10조를 팔았고, 그죠? 2006년도에 10조를 팔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33조를 팔고, 그 수치가 빠졌나? 2006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가 빠졌네요. 2007년도 빠졌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 주식을 팔았었는데 약 67조를 팔았어요. 67조. 2007년도도 이게 한 20몇 조 정도 팔았을 거예요. 이 수치가 빠진 것 같네요. 2006년, 7년, 8년 이 3년 동안 약 67조를 판 후 2010년도에 21조, 2012년도에 17조, 그 다음에 2014년도에 3조 2천억. 그래 68조 6천억 정도를 또 다시 매집을 한 거예요. 여기 나와있네. 2006년도에 10조,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4조, 2008년도에 33조를 매도를 해서 67조를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럼 2009년부터 다시 매수하죠. 2009년도에 32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1조,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약 8조 정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7조, 13년도에 3조 4천억, 2014년도 올해에도 약 3조 2천억을 매수해서 몇 년 사이에 약 67조, 그리고 앞에 3년 동안 67조 팔았던 것을 지금 다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실적이 우량한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올 하반기로 가면은 서서히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은 주식을 할 시기고 그리고 선물 옵션의 경우에도 큰 시세가 한번 분출될 수 있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자본금 규모별로 보면은 이것이 대형주인데,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 월봉 차트가 종합지수 차트와 흡사하잖아요. 똑같아. 여기서 보면은 이 고점이 낮아지고 또 저점이 높아지는 삼각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변동폭이 거의 없는 박스 권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매년 보면은 옵션에서 몇십 배 정도의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이 보니까 표시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삼각 수렴 형태에서 윗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랫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변곡점이. 여러분들이 이 변곡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야만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시기가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행주의 경우에는 그 주봉 차트를 보면은 약간 이 고점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월봉 차트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수렴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수렴되고 있는 상태. 2008년도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9년도 급상승 후 한 단계 더 올라갔었네요. 중행주의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이 고점 아래에서 지금 행보 상태를 보고 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이 쓴다라면은 본격적인 매수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중형주와 대형주의 경우에는 종합지수와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소형주의 흐름을 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형주. 자, 소형주를 보면은 자본금 규모를 봤을 때 소형주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차트 이런 거 똑같죠.
완전 대세 상승장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연속 상승 후 십자가 음봉 세우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다시 장대 양봉이 서고 있죠. 제가 저게 종목별 쭉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2, 3년 사이에 10배 정도 간 종목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 대부분 개발주의죠. 뭐 음식료 중에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종목들이 상당수 넣어 있고, 그러니까 워낙 강세의 수혜를 얻는 그 전통 산업 관련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식료, 제지, 뭐 목재,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비금속 광물 뭐 등등 해가지고 상당수 이거 종목들이 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금 그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이 2007년도 상투죠. 상투인데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원화 기준은. 그러나 이것을 달러 지수로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보면은 이 고점 근처에 와 있어요. 이 고점 근처에.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숨고르기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소형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은 앞으로도 상당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면 그 추세를 형성했다. 그 수급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다 할 경우에는 주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투자의 핵심은 안 되는 주식은 빨리 자르고 되는 주식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야 여러분들 재산이 많이 이렇게 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그 일반인들 보면은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빠진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뚫는 종목에 베팅을 하지 이렇게 쳐져가지고 아래에서 빌빌거리는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왜? 하락해서, 그러니까 하락한 후 방향을 틀려면은 위에 있는 매물을 다 소화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매물을 일시에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한다면은 급상승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악성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점을 뚫은 종목들은 악성 매물이 없죠. 그리고 고점을 뚫고 바로 수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매듭을 지어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세가 장기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 급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올라간 종목들은 순식간에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올라가면서 매듭을 지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바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곧바로 급상승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주식을 한 10만 주 샀다. 2억을 샀다. 그런데 이것이 10배 가지고 2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럼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몽돌이 다음에 짱돌로 바뀌어가지고 장돌로 바뀌어가지고 눌려버리니까 순식간에 흘러내리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종목별 흐름을 보면은 마디를 형성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이제 소형주의 그 흐름이 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에너지가 지금은 서서히 응집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발상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이 발상까지 오려면은 이 조금 이렇게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소형주를 통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여파가 다음에 소형주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좀 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중형주로 매기가 이전되고 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전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따라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돈을 벌어서 주식이 돈을 벌었다는 건 소리가 막 들려야만이, 소문이 나야만이 너도 나도 막 주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대다수의 일반 투자가들이 시장 참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 참여도 아직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예전에 물리던 주식을 팔지 못했어. 대부분 보면은 대중국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꼭지에서 물린 분들이 많거든요.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답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역별 형태로, 전형적인 역별 형태로 대세 하락의 패턴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이쪽으로 방향을 튼다 할지라도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을 바닥에 사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뛰는 말에 올라타야만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배, 3배 갔다고 막 이렇게 겁내던 주식들이 나중에 막 20배, 30배씩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가는 주식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런 시기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온 달러 환율 강세의 영향을 받은 전통 산업 관련주들이 지금 주도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서서히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업종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업종 분석. 업황이 좋아야만이 그 업황 내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잘 나가는 기업이 있어야만이 또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수급이니 다 해도 그 기업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절대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업황이 좋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길게 보고 투자를 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변곡 구간마다 우리는 크게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옵션 대박 포인트를 제가 각 구간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지금은 주식도 주식이지만 선물 옵션도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번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테레사 때. 그때 저게 선물 한 것이었죠? 한가? 선물 한 것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저는 제가 옵션에 한번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좀 깊은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박도 많이 터뜨려 봤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테레사 때. 저는 이제 테레사 때 300만 원을 베팅해서 80배를 벌었거든요. 돈을 적게 베팅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되었죠. 그런데 제가 SK증권에 그때 강의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회계사 하시는 분이 500만 원을 딱 찔렀는데, 500만 원을 풋을 샀는데 아침에 자고 올라니까 거의 15억이 되어 있더래. 15억. 그러니까 300배 인 거죠. 300배. 근데 그때 최고 많이 나는 500배 났잖아요. 500배. 그때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것이 50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회계사분은 500만 원 투자가 15억이 딱 되니까 그날로 회계사 때려치워버렸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버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 번다 할지라도 15억을 벌려면 내가 생활비 쓰고 500을 전축한다 예상할 경우 순수하게 1년에 6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3, 60바 한 25년을 걸려야 벌 수 있는 돈을, 25년을 걸려야 벌 수 있는 돈을 하루아침에 벌었으니까 다른 게 눈에 보이겠어요? 다 때려치우고 옵션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착각한 거죠. 본인이 실력이 있어 15억을 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운으로 번 것인데 실력을 번 것으로 착각하고 그때부터 배팅을 하다가 몇 개월 새에 거의 상당수를 다 날렸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한 이때 당시에 우연찮게 대박을 터뜨린 분이 상당히 많았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구간인데 테레사 때 이후에 이 월드컵장이 6개월 연속 양봉이 있었거든요. 6개월 연속 양봉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옵션에 대한 개념만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었다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죠. 큰 돈을. 자, 이 시점부터 압구정의 모 사모님이 주식을 하다가 주식을 그만두고 2천만 원, 빌딩에서 나오는 세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옵션을 한번 승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은 천부적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IT 바람 불 때 3억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0을 벌었다니까. 80억.
3억 가지고 80억 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때 미수도 막 찔러가지고 150원씩 막 뱉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세롬, 다음, 뭐, 버추얼텍, 뭐, 이런 종목들 막, 날이면 날마다 막 상승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10배 막, 많이 간 종목들은 100배씩 막 올라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딱 배팅해놓고 딱 자고 일라면은 아침에 압구정에 30평 아파트가 한 채 딱 들었어더래. 그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아파트가 한 채 쫙 들었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빌딩, 저기 아파트에 숲을 이루더래.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꼭지 딱 치고 이제 하락세도 딱 접어들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파트가 한 채씩 한 채씩 없어지더래. 그럼 나중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허벌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허벌판으로. 그래가지고 3억 가지고 80억 벌었다가 대부분을 날렸다고 말씀을 하신 분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저한테 이제 옵션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게 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이론만 좀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매매하는 방법만. 그 하나를 가르쳐 드리니까 3개, 4개, 5개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 후배가 상남서로 있었는데 후배한테 맡겨가지고 후배가 500만 원을 번 거예요. 사모님 500만 원 벌었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니까 속된 말이야. 야, 이 같잖아. 내가 500만 원 벌려고 거짓을 하고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줘봐라 하던 자기가 이제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옵션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막 찔러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옵션 그 가격 단위를 보면은, 이게 잘 나오질 않네. 0.1, 0.01, 0.1, 1, 뭐 10, 이런 그 단위로 가격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가격 성수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요 한 계약을 사면은 1,000원이면 되는데 요즘은 이게 5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01에서 1로 되면 이것이 1,000원이에요, 1,000원. 선물은 계약당 50만 원이고 옵션은 계약당 10만 원이죠. 그 다음 0.01 곱하기 10만 원을 하면은 1,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만 원 하면은 이것은 만 원이 되고 1은 10만 원이면 10만 원 되겠죠. 그럼 1,000원짜리, 이 1,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것이 0.1, 만 원이 되면 10배, 10배. 그래서 옵션이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0.5 정도, 5만 원짜리 그 행사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5만 원짜리 행사가를 선택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계약을 매수를 했다. 그럼 이것이 단 1이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10만 원이 되면 팔어. 더 갈 줄 알면서 팔아가지고 그 다음 외가격으로 가지고 0.5짜리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계약으로 늘어나겠죠? 200계약으로. 또 다시 0.5짜리 여기 또 1로 올라가면은 또 팔아. 갖다 0.5짜리 내려오면 200계약이 400계약으로 늘어나겠죠? 이것을 몇 번 해가지고 한번 팍 뛰어버리니까 2천만 원, 20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는 장이 한번 움직이면은 기본적으로 2%에서 막 6, 7%까지 움직였다고. 6, 7%까지. 2%, 6, 7%. 지금은 2% 오르고 내리면 폭락한다 그러잖아요. 하도 이게 장에 변동이 없으니까. 2% 같으면 지금 2000포인트 기준에서 40포인트가 오르고 내린 거니까 당연히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지수대가 낮았죠. 지수대가 낮기 때문에 3%, 5%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구간만 제대로 타버리면은 몇십 배는 가만 나와버리는 거죠. 한번 움직이면은 5배, 10배씩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주고, 1,000만 원 가지고 한 10배짜리 한 먹었다. 그럼 1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가지고 이런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버리면은 그냥 또 10배면 그냥 바로 100배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원리를 배우고 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한 가지만 딱 물어봐. 한 가지만. 뭘 물어보겠어요? 이번 달에 종합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가겠느냐? 그것만 물어봐요. 다른 건 안 물어봐. 왜? 자기는 얼마까지 간다면은 지수가 빠져도 겁내장을 더 사버려요.
어차피 한 달 되면은 그거 갈 건데 왜 걱정하냐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그때는 월봉상으로 장대봉이 계속 서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그 타고난 그런 그 투자 감각이 있었지만은 그 운도 많이 따르죠. 그 월드컵이라는 특수 이 상황이 이 주가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이 계단실에 올라갔잖아요. 윗방향으로 계속해서 콜 마인드를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버렸지만 결국은 장이 이렇게 돌아서는데도 그 콜 마인드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 날려먹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날려먹어도 2천만 이런 거죠. 2천만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 제발 좀 10억만 빼시라고. 2천만 원 가지고 20억 벌었는데 1억 가지고 투자해도 앞으로 더 벌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무리하게 가지고 하느냐고. 그런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배팅해가지고 20억 가지고 10배 터뜨리면 200억이 된다 이야. 그 200억 가지고 딸이 저기 그 압구정에서 피부과에서 하는데 100원 지어준대. 그 마지막 욕심은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동안 벌었던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좀 우를 범했다는 거죠. 좌우지간 앞으로 이 정도의 그 장은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상승 쪽으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는다면은 지금 보면은 2060포인트가 지난 고점이거든요. 그 좀 이게 한 몇 년 동안 그 박스권이 상단이 그러니까 2060포인트만 그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장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2060포인트를 뚫는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이 본격적으로 최고치를 뚫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일 사태 이후 또 흐름을 보면은 이때 2007년도 7월달 이때는 그 상방적으로 이게 그 한번 대박이 났던 자리죠. 앞으로 아마 마지막에는 이런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항상 보면은 그 대세 막바지 국면에는 좀 이게 장이 좀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 너도 나도 이제 막 주식한다고 막 달라드니까 그때는 그 피크치를 가려고 강하게 뜨거든요. 이때가 그때예요. 제가 이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머리 산하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고점을 뚫고 나서 장이 고점을 뚫고 나서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선물이나 옵션이나 주식이나 일단 추세가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서 상방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준다라면은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변동성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주로 전문가들이 조만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 애매하잖아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러나 변동성의 의미는 코스피 200 지수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나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지표.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속도가 있게 움직이면 변동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2007년도 이때 당시에도 주가 크게 올라갔지만 변동성이 급증했거든요. 변동성이 급증해야만이 배가값에 의해서 어려운 요금입니다만은 옵션 시세가 크게 분출되는 거예요. 옵션 시세가. 자, 그러면 이 변동성이 왜 변동성하면 여러분들이 조정을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조정을 염두에 뒀을 때 조만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은 주식이 올라갈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막몰래 오늘 안 사도 다음날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안 사고 다른 종목 사면 돼요. 그러나 전체 장이 이제 하락으로 이게 접어들어 가지고 빠진다라고 가정할 경우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오늘 팔지 않으면 내일은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빨리 팔라고 이렇게 막 그냥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투매가 나오는 거죠. 막바지 국면에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속도가 빠르고 뚝뚝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비실비실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 속성이. 그래서 객관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승 3년, 하락 3개월. 3년 동안 힘들게 올라갔던 것이 내려올 때는 3개월은 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성 하면은 통상적으로 주가 조정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변동성의 정확한 의미는 코스피 200 지수의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막바지 국면에서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주봉 차트인데 이 봉 하나 길이가 7.4%짜리 7.4. 이 봉 길이가 6%. 그러면 총 한 13%. 종합지수가 한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콜 옵션이 당일물이 400배, 그 다음에 차월물이 50배가 났어요. 50배가 났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한번 추세 매매를 할 거라고 한번 승부를 한번 보려고, 이 마지막 이때 보면 일봉 차트를 보면 흐름이 깔끔해. 제법 시세가 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0.2짜리 2만원짜리를 제가 3,000계약을 매수를 해봤습니다. 차월물을. 그러니까 2만원짜리 같으면은 3,000계약이면 6천만원이 되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 짓이야. 옵션에다 6천만원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차월물이 11일 사이에 50배 갔으니까 가만 들고 있었으면은 30억이 되는 거죠. 30억이.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 매틱 막 흔들리니까 한 돈 1,000만 원 먹고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당일물이 한 400배가 났 그런 기억이 있죠. 저우지간 여러분들이 큰 시세가 분출했던 그런 구간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신다면은 다음에 많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장, 2007년도 대세 상승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보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옵션이 대박이 났던 구간, 이 구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선물이 선물이 어떻게 해서 매매하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나, 수익 모델, 그리고 옵션의 개념. 옵션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옵션이 왜 1000배가 나고 100배가 나고 막 하는가,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이때 당시에 선물이 하한가 찍고 상한가 찍고 막 장중이 막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이때 당시는 변동성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어요. 이때 보면 이게 지수가 급락할 때도 몇십 배가 났습니다만은 등가계 기준으로 막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하락 폭에 비해서 이렇게 옵션이 크게 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콜에서 하루에 당일 10배, 이것은 푸에서 10배, 콜에서 10배, 콜에서 10배. 이게 거의 이 상한가, 장중에 하한가, 또 상한가 막 이렇게 될 때거든요. 이때 이제 바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다가 폭락을 반복하면 그것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라가다 꼭지에서 폭락을 반복한다. 그런 것은 거의 상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갈 때는 상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꼭지에는 막바지에 피크를 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폭락을 반복하는 거죠. 지금 장세 흐름은 이제 수렴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다음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다가 수익으로 좀 연결하는데
좀 많이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또 8월 달에 그때 1000배가 났는데, 그 옵션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이 그 분출되었던 것이죠. 풋 옵션에서 1000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6일 만에 1000배가 났어요. 종합지수는 한 20%가 20%. 종합지수는 20% 정도 하락할 때 1000배가 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1000원짜리가 100만원이 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면은 지금 10억 정도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 이 구간이. 이것도 박스를 딱 형성하고 나서 박스를 이탈하면서 그냥 흘러버렸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상방향적으로 계단식의 상승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2012년도에도 한번 시세가 좀 크게 났죠. 2012년도.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이때 대박이 났어요. 몇십 배 났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없어. 2014년도에는 이 구간에서 한 거의 뭐 7배에서 10배 정도 하면 2, 3일 사이에 났고, 그 이후는 거의 시세가 없었죠. 그래서 2014년도 하반기에는 몇십 배 정도의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구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 준비는 좀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옵션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다음에는 그 시장 흐름 읽기,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품, 아이템, 이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주식,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배워두신다면은, 지금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특별하게 이게 그 직장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것만 잘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확실하게 만들어둔다면 앞으로 70이고 80이 되어도 PC 한 대만 있으면 그 생활비를 충분히 벌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 핵심 포인트를 좀 잘 배워서 투자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